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분산 분석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영어로는 ANOVA 그러죠. Analysis of Variance 해서 ANOVA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과 연계해서 이 분산 분석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먼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두 모집단의 평균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예, 독립된 두 모집단에 있어서 평균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했을 때 우리는 두 집단의 평균 차이를 모집단 모수로 설정했고요.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표본 평균의 차이를 표본 통계량으로 설정을 해서 모집단 모수에 대한 검증을 했고요. 그때 이제 표본 통계량인 두 표본 분포의 차이가 어떤 표본 분포를 그릴 것인가 했을 때 그거는 이제 T 분포를 그려서 우리가 T 테스트로 그 검증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분산 분석의 경우에는 두 집단, 두 모집단의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를 검증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집단이 두 개를 넘어서서 세 개, 네 개 이렇게 복수로 집단이 모집단들이 복수로 나눠 있을 때 그 복수의 모집단들의 평균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할 때는 그 두 모집단을 비교했던 t-테스트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t-테스트로 안 되는 3개 이상의 모집단의 평균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을지 없을지를 검증할 때는 이 분산 분석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면에서 일단 t-테스트 중심으로 배웠던 데서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가 주로 이 모집단 모수에 대해서 유의성 검증을 할 때 주로 지금까지는 거기에 상응하는 표본 통계량의 표본 분포가 대체로 정규 분포인 문제들을 중심으로 다뤄왔다면 오늘 다루는 이 분산 분석의 경우에는 T 분포를 다루지 않고요. 이 검정 통계치가 F 분포를 따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면에서 지금까지 배웠던 t-테스트하고는 약간 좀 다른 그러한 결을 가지고 있다. 먼저 이렇게 좀 특성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t-테스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익숙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것과는 약간 결이 다른 이 아노바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익숙한 데서부터 약간 좀 더 이제 좀 생각을 좀 더 새롭게 해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분산 분석을 해야 하는가? 앞에서도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산 분석의 용도는 3개 이상의 모집단 평균들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검증할 때 사용한다. 물론 여기서 이제 3개 이상이라고 했습니다만은 2개인 경우에도 이 분산 분석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t-테스트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분산 분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3개 이상의 모집단 평균들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할 때는 이제 분산 분석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면에서 여기서 이제 이 분산 분석에서의 이 대립가설 있죠. 이 대립가설은 뭐냐 하면 복수의 모집단들의 평균값들이 모두 같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3개 이상의 모집단의 평균값들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하는 그 얘기는 각각의 모든 모집단의 평균들 사이에 각각 다 유의하게 차이가 있어야 된다. 그 의미보다는요. 적어도 어느 두 모집단 사이의 평균값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에 대한 여집합, 이 귀무가설을 생각해 보면 그 귀무가설은 당연히 모든 모집단의 평균이 동일할 것이다. 이게 이제 이 분산 분석에 있어서의 귀무가설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실험 설계를 해서 이 연구 대상자들을 무작위로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으로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실험 집단에는 일정한 인터벤션을 하고 비교 집단에는 그 인터벤션을 하지 않고 그리고 그 인터벤션의 효과가 나올 때쯤 해서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사이에 어떠한 종속 변수에서의 값의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비교함으로써 그 두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이 두 개만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t-테스트로 검증을 함으로써 과연 이 개입이 정말 효과를 나타내는가,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는가 하는 걸 이제 검증했다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 실험할 수 있는 그 인터벤션의 종류가 하나만이 아니고 뭐 복수의 인터벤션이 있다고 한다면 비교 그룹은 하나 두고 거기에 실험 그룹이 뭐 2개 내지 3개가 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정말 그 인터벤션을 받지 않은 비교 집단에 비해서 뭔가 유의한 차이를 내는가 하는 것들을 먼저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통으로 한번 볼 때 이 아노바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이제 개념을 비주얼라이즈 시켜보면 이런 거겠죠. 모집단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그로부터 도출한 표본들이 있을 텐데 그 모집단에서 이제 이 통제 그룹과 관련된 모집단, 이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특정한 그 인터벤션을 전혀 받지 않을 그러한 구성원들을 전제해서 모집단으로 설정하게 되겠죠. 그 모집단의 그 종속 변수, 그 평균이 이제 이 뮤1이라고 한다면은요, 그 뮤1은 여기 이 틸트 있죠. 이거는 이제 어떤 분포를 그리는가 y 값이 할 때 이렇게 틸트를 하고요.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거는 normal distribution, 정규 분포를 그린다. 그래서 이 종속 변수는 평균이 뮤1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이 정규 분포를 그리는 그러한 변수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거기에서 일정한 n1의 샘플 사이즈 표본 수의 개체들을 뽑아서 이제 그 표본 평균을 구하는 게 바로 이 y1 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표본의 분산을 구한 게 s1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특정한 인터벤션 종류가 몇 개가 있다고 했을 때 1부터 K개가 있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종류의 인터벤션을 받은 그러한 그룹 거기에 상응하는 모집단이 있겠죠. 그 모집단의 경우에는 이 Y의 평균이 뮤2고 그리고 이게 분산은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그린다. 그로부터 표본을 추출해서 N2 사이즈의 표본을 추출하고 표본 평균을 구하고 표본 분산을 구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K번째 인터벤션 같은 경우에는 모집단은 평균이 뮤K이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그리는 거고요. 거기에서 표본을 꺼내서 표본 평균 구하고 표본 분산 구하고 이러한 표본 사이즈의 표본을 확보했다. 이제 이렇게 본다면 여기에서 표본에서 하나의 통제 집단, 그 다음에 여러 이제 실험 그룹들이 이렇게 복수로 존재할 경우에 과연 이 모집단들 사이에 이 뮤1, 뮤2, 뮤3, 뭐 뮤K까지 해서 이것들 사이에 어느 한 두 개라도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이걸 이제 한번 검증한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이 표본에서 확보한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그거를 검증하는데 그때 이제 아노바가 쓰인다 하는 겁니다. 아마 제가 이 앞에서 이제 이 설명을 할 때에 좀 퀘스천을 가진 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 모집단의 서로 다른 모집단의 평균은 이게 다르게 노테이션이 돼 있는데 왜 분산은 시그마 제곱으로 동일한가? 이제 이렇게 그 퀘스천을 가진 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이 분산 분석의 기본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분산 분석이 실제 이제 이 유의성 검증을 할 때 밑에 전제로 깔려 있는 가정이 이 등분산 가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비교 대상 모집단들 내 개체들의 분산은 모두 동일하다 하는 그 등분산 가정 하에서 분산 분석이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정규 분포를 그린다. 종속 변수가 그것도 분산 분석의 기본 가정입니다. 그래서 각 모집단 내 개체값들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그린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모집단들이 서로 독립적이다. 독립적이다 하는 거는 우리가 두 모집단 비교할 때 독립적인 두 모집단도 비교했고요. 서로 짝을 이루는 두 모집단을 비교도 했었죠. 그때 이제 그 독립적이다 하는 의미가 뭔가 하는 거는 아마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봤듯이 이게 여러 복수의 모집단들이 있는데 이 모집단들의 평균값에서 정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를 이제 검증한다고 했을 때에 아노바를 통해서만 검증이 가능하다. 아노바를 통해서 검증이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하나 이제 여기에서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궁금증이겠죠. 두 모집단의 평균을 비교할 때에 모집단 모수를 µ1 µ2로 설정하고 그에 대한 추정량을 표본 평균 x1바 x2바로 설정해서 이 x1바 x2라고 하는 이 표본 통계량이 그것의 표본 분포가 이 정규 분포를 그리고 그 정규 분포를 표준화해서 이제 T 검정 통계치를 계산을 해서 T 검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복수의 경우라 하더라도 3개 이상의 모집단 평균들 사이에 알파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증할 때에 두 모집단 사이의 평균 차이들을 차용을 해서 검증하는 방법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상당히 뭔가 그럴듯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무슨 얘기냐 하면 다시 말하면 앞에서 그 모집단이 3개인 경우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3개로 한정해서 예를 들어보면 그러면 그 3개의 모집단 첫 번째 모집단, 두 번째 모집단, 세 번째 모집단이 있으면 먼저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집단 사이에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t-테스트를 통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 번째 집단과 세 번째 집단을 t-테스트로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집단과 세 번째 집단 간에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또 t-테스트를 통해서 알아보면 세 번의 t-테스트를 거쳐서 그 중에 어느 한 t-테스트에서라도 알파 레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오면 그러면 여기서 설정한 대립가설,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궁금증을 가져볼 수 있고 일면 상당히 타당성 있는 그런 궁금증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만약 가능하다면 굳이 뭐 아노바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걸 테니까요. 그런데 그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 쌍대 비교법, 서로 짝을 지어서 2개씩 짝을 지어서 t-테스트를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좀 더 이렇게 정리를 해서 소개를 하면 이제 이런 게 되겠죠. 한 변수에 있어서 3개의 모집단 A, B, C의 평균이 모두 같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알파 레벨 0.05 이걸 이제 유의 수준이라고 그랬죠. 그거는 제1종 오류를 범하지 않을 일종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그 허용 확률이라고 그랬어요. 유의 수준은. 그러면 일종 오류를 범하지 않을 확률은 1-알파가 돼서 이게 이제 신뢰 수준이 되는 거죠. 0.95가. 이 수준에서 검증을 한다고 했을 때에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먼저 첫 번째 A그룹과 B집단을 비교를 하면 대립가설은 이렇게 되겠죠. µA-µB 이것이 0이 아닐 것이다. 귀무가설은 이게 0일 것이다. 그리고 그때의 추정량, 이 표본 통계량은 XA 바 XB 바 이게 이제
표본 통계량이 될 거고요. 이걸 가지고 t-테스트를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설 검증은 A와 C를 엮어서 대립가설을 세우고 기무가설을 세우고 표본 통계량을 가지고 t-테스트 하고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세 번의 t-테스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분명하게 앞에서 우리가 그 가설에서 보면 알파 레벨 0.05에서 이렇게 이제 알파 레벨을 딱 특정을 했죠. 알파 레벨을 0.05로. 네. 그렇다면 일종 오류를 범하지 않을 확률은 1-알파에서 0.95가 됐던 거 아니겠어요? 네. 그걸 이제 먼저 염두에 두시고 네. 자,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죠. 앞에서 개별쌍으로 두 모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세 개의 가설 검증, T검증 있죠. 이거를 각각 알파 레벨 0.05 수준에서 시행한다고 하면 그 세 번의 T검증 어느 하나에서라도 일종 오류를 범할 수 있는 확률, 이거는 얼마가 될까? 어느 하나에서라도 일종 오류를 범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부분을 좀 고쳐야겠네요. 범하지 않을 확률, 즉 1-알파는 얼마가 될까? 이제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고자 한번 시도를 해보면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우선 세 개의 가설 검증 모두에서 일종 오류를 범하지 않을 확률을 이제 구해야겠죠. 적어도 어느 하나에서라도 이게 뭔가 제가 약간 좀 잘못했군요. 여기서 오류를 이게 범할 확률, 아까 처음에 했던 대로 범할 확률이 얼마일까? 그거는 곧 이게 1-알파가 아니고 바로 이 알파가 되겠네요. 이거는 얼마일까? 다시 말하면 세 번의 T검증 어느 하나에서라도 일종 오류를 범할 확률이 얼마가 될까 하는 것을 이제 한번 구하려고 목표로 세워놨다면, 그렇다면 이걸 구하려면 모두에서 제1종 오류를 범하지 않을 확률을 1-알파를 구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이제 알파 값이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세 번의 가설 검증, T검증이 있으니까 모두에서 제1종 오류를 범하지 않을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첫 번째 T검증에서 1종 오류를 범하지 않을 확률이 0.95고요. 두 번째에서도 0.95고요. 세 번째에서도 0.95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각각에서 일종 오류를 범하지 않을 확률이 각각 0.95라면 이 세 개 어느 하나에서도 일종 오류를 범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려면 첫 번째에서도 범하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에서도 범하지 않고, 세 번째에서도 범하지 않아야 되니까 AND로 연결되고요. 그걸 이제 확률 계산으로 하면 0.95 곱하기 0.95 곱하기 0.95에서 이게 0.8574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원래 전체에서 알파 레벨 0.05로 설정했고, 그 얘기는 일종 오류를 범하지 않을 확률은 0.95로 설정한 셈이죠. 0.95로 설정했고 알파는 0.05로 설정했단 말이죠. 그 상태에서 모집단 사이에 평균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 검증을 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쌍을 지어 가지고 해보니까 결국은 쌍을 지어서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결국은 1-알파 값이 0.8574가 나왔고요. 그러면 이제 알파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알파 값은 0. 이게 얼마인가요? 1426이 되나요? 네. 이렇게 이제 알파 값이 나오는 거죠. 네. 1.1426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위 세 개의 검증 어느 하나에서라도 제1종 오류를 범할 수 있는 확률 유의 수준은 0.05가 아니고 0.1426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2개씩 짝을 지어서 3번에 걸친 T 검증을 알파 레벨에서 하게 되면 결국은 알파 레벨 0.05 수준이 아닌 알파 레벨 0.1426 수준에서 검증한 셈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쌍대비교 방법으로 3번의 T검정을 시행하여 그중 어느 한 T검정에서 알파 레벨 0.05 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어서 대립가설이 옳다라고 결론을 만약 내린다면 그 결론은 알파 레벨 0.05 수준에서 내린 결론이 아니고 실은 알파 레벨 0.1426 수준에서 내린 결론이 된다는 점이죠. 예. 그래서 대립가설이 옳다는 연구자의 판정이 틀릴 수 있는 확률을 당초에 0.05가 아닌 0.1426으로 설정하고 결론을 내린 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바로 이 알파 수준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만약 모집단이 4개로 늘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쌍의 수가 6개로 되거든요. 비교 쌍을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6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6쌍 모두에서 제1종오리를 범하지 않을 확률은 그 6쌍 각각에서 0.95씩 그 설정이 돼야 되고요. 그게 다 AND로 연결되니까 그걸 확률로 계산하면 0.95를 6번 곱해서 나온 0.7351이 되는 거예요. 0.7351이 1-알파 값이니까 그럼 알파 값은 얼마냐 하면 0.3649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번의 T검증 중에서 어느 하나에서라도 귀무가설을 알파 레벨 0.05에서 기각을 해서 그래서 대립가설, 원래 대립가설을 지지하겠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게 알파 레벨 0.05 수준에서 그걸 이 귀무가설을 기각한 게 아니고요. 그 경우에는 알파 레벨 0.3649 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된 거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비교하려는 모집단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교해야 할 쌍의 수는 급격하게 더 늘어나고요. 쌍대 비교 방식으로 검증할 경우 제1종 오류 허용 범위인 유의 수준이 급격하게 커지게 된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하려면 이게 이제 범페로니 어저스트먼트라고 하는 건데요. 알파 값을 예를 들어 T검정을 6번 해야 된다. 그러면 각각의 T검정의 알파 레벨을 0.05가 아닌 훨씬 작은 수준으로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 조정하는 방식이 이 범페로니 어저스트먼트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아까 3개의 모집단 경우에는 이 3쌍이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알파 레벨을 3으로 나눠주면 그 수준에서 각각의 T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처럼 모집단이 4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쌍을 지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번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 T테스트로 그렇게 6번의 T테스트를 통해서 원래 대립가설을 검증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각각의 T테스트를 할 때 알파 레벨 0.05가 아니고 뭐로 해야 된다고요? 알파 레벨 0.05를 6으로 나눈 그 알파 수준에서 각각의 T테스트를 해서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유의하게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때는 원래 설정했던 이 대립가설을 지지하는 그러한 결론을 내려도 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두 모집단 사이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 독립된 두 모집단. 이 경우에는 T검증을 해도 되고요. 이 분산 분석 아노바로 해도 되는 거예요. 아노바는 그래서 훨씬 더 폭넓게 사용이 가능한 거죠. T테스트 할 수 있는 것까지도 포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3개 이상의 모집단 사이의 평균 차이를 검증할 때는 T테스트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때는 이제 분산 분석을 써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분산 분석 용어는 뭔가 이렇게 분산에 관해서 추론할 것 같지만 그러나 이 검증하는 그 목적은
복수의 모집단이 있을 때 그 모집단들 사이에 평균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검증하기 위한 거다 하는 걸로 지시면 안 되고요. 그걸 할 때에 t-테스트가 아닌 이제는 분산을 활용해서 그걸 검증하기 때문에 분산 분석이다. 이렇게 이제 용어가 붙는 겁니다. 그 분산 분석은 이제 구체적인 것들은 다음 시간에 이제 더 배우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분산 분석의 목적, 그리고 그게 집단이 3개 이상으로 됐을 때에 왜 t-테스트를 반복해서 그 원래의 대립가설을 검증할 수 없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는 걸 먼저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